안녕하세요. 2022년 8월 6일 시행되는 제103회 전서세무 1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앞서서 102회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볼게요.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무회계 1번부터 5번까지 1번은 말문제, 회계 변경, 쉬운 문제죠. 문제 2번 대손 회계 처리 계산 문제,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이고, 문제 3번 계산 문제, 유형 자산, 감가상각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가 100회, 101회, 102회 이렇게 3회 연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이하죠? 문제 4번 수익 인식 기준 말문제, 쉬운 문제, 문제 5번 자본 파트에서 자본금과 자본 총계 변동 없는 거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유형이에요. 제무회계 한 문제가 어려웠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가회계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원가회계는 딱 보자마자 그렇죠. 5문제 중에 4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먼저 6번 말 문제, 원가 종합 문제, 문제 7번 제조원가 명세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8번 선입, 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 문제, 문제 9번 직접 재료원가 차이 분석 표준원가 계산 문제, 문제 10번 공손품 수량 계산하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원가 회계는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이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법 11번부터 15번까지 법인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 부가가치세법이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1번 법인세법 결손금 공제 쉬운 문제죠. 12번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13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4번 인적공제, 13번과 14번은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빈출 유형 테마고 난이도 중. 15번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기간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법도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난이도 중 또는 하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102회 이론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말문제가 9문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60%가 출제가 되었고 계산 문제는 6문제, 40%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계산 문제는 원가회계에서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재무회계와 세법은 말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 대비하는 것도 재무회계와 세법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말문제 위주로 대비하시고 원가회계는 계산 문제 위주로 즉 틀 잡고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난이도 분석해보면 난이도 상 틀려봐라 하는 문제죠. 어렵게 나온 문제가 한 문제, 난이도 중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죠. 9문제 60%, 난이도 하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 나오기는 좀 쉬운 문제, 그러니까 세무 2급이나 회계 1급에서 나올 만한 쉬운 문제가 5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 빈출 유형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 세법은 개정세법이 반영된 문제가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정세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02회) 실무시험 출제 경향을 보시면 문제 1번은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2문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2문제,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난이도는 중 또는 하 난이도.
102회 시험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출제되는 난이도에서 출제가 되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좀 복잡한 분계가 출제가 되었네요. 먼저 1번 경차 매입했습니다. 경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죠. 경차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매입세 공제 가능한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매입 유형은 57카과가 됩니다.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배당 결의 관련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면서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과거 기출문제를 보시면 2월 이익잉여금 두 개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금 배당 결의했으면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을 결의했으면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상법에 따르면 금전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 적립하는 거죠.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이렇게 과거에는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이것도 정답 처리가 되었는데 확정 답안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거는 정답 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정답 처리가 된다라고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뀐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코드 번호가 377번이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이 처분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에 해당하고 2월 이익잉여금 375번인데 이거는 이익잉여금 처분 후 남은 잉여금으로 사내 유보하여 차기로 이월되는 잉여금이다. 따라서 배당 결의했을 때 그때 차변의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것만 정답 처리된다 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출자 전환 여기도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이죠. 난이도 중이 됩니다. 문제 4번 면세 사업에 사용할 기장치 구입하고 세금 계산 수취했어요. 매입세 공제 불공제 불공제 오사 불공이 되네요. 쉬운 문제. 문제 2번 부가치세 신고 10점 100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1번 대손세 공제 신고서 난이도 중 문제 2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쉬운 문제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하고 전자 신고하는 거 난이도 중 이 전자 신고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어요. 102회 시험에서는 부가치세 신고서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죠? 103회는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 3번 결산 2점 100점의 4문제 총 100점 8점 수동결산 3문제 자동결산 1문제 문제 1번 사채 할증 발행차금 환입 관련된 문제 어려운 문제죠. 문제 2번 매도 가능증권 기말 평가하는 문제 이것도 시간이 다소 걸리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3번 미지급 비용 4번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문제 3번과 4번은 쉬운 문제죠. 대부분 과거 기출문제에서 응용된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과 2번은 좀 생소한 문제고 3번과 4번은 쉬운 문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 원천징수 10점 100점 1번은 급여처리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 문제 5점 100점 2번
2번은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문제 3점 100점. 밑에 3번은 퇴직 소득 자료 입력 및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관련된 문제 2점 100점. 2번과 3번은 과거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죠. 쉬운 문제고 1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102회 시험에서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3회에서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마감하고 전자 신고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대비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출제가 된다면 입력 방법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 탭에서만 입력 가능해요. 의료비 지금 명세서에서만 입력 가능하고, 신용카드 기부금은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이 불가능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만 입력이 가능한 거 중요하죠. 문제 5번 법인세 6점 100점에 5문제 총 100점 30점. 보통 한 문제가 틀려봐라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약간 숫자만 바꾸어서 출제가 되는 경향입니다. 1번 접대비 조정 명세서 난이도 중, 2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쉬운 문제, 4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 서식 난이도 중, 문제 5번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중에 당기공제 및 2월의 계산 탭과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1, 2, 4, 5는 과거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고 3번이 어렵게 나왔어요.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틀려봐라 하고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또 법인세 실무 서식 작성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칸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6점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 실무 서식 작성 문제는 같은 문제가 2회 연속 출제가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 근데 뭐 아주 중요한 건 2회 연속 출제가 될 때도 있죠. 합격률을 보시면 102회가 4.17%, 최근 1년 중에 97회 다음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어렵게 출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쉽게 나와요. 보통 101회 9.30이니까 102회도 이거와 유사하게 합격률이 나오게끔 출제를 이제 유도했는데 그렇게 출제한 것으로 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합격이 되지 않았죠. 따라서 103회는 좀 더 쉽게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출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과거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103회 출제 예상 문제를 PC화면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3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 예상 특강은 시험 직전 최종 참고용에 불과합니다. 과거 기출문제 분석을 중요도와 빈출 횟수를 감안하여 출제 예상 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만 풀고 시험 합격이 가능할까요? 시험 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객관식 이론시험 대비 최신 25회분을 분석하였습니다. 77회부터 102회. 먼저 재무회계 이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은 무엇일까요? 유형 자산의 인신 요건과 취득 원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03회 재무회계 이론 시험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및 작성 원칙, 질적 특성도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자주 출제가 됐다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죠.
103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채권 관련된 문제,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계산 문제,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 비교하는 문제 또는 유가증권 처분손익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인신요건과 취득원가 산정 문제 자주 출제가 됐었죠.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사채 회계처리 중요하고요. 자본의 구분, 자본거래 회계처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배당 여기가 중요합니다. 건설형 공사계약 이번 회차에서 나올 때가 됐고 이연법인세 회계도 과거에는 자주 출제가 됐다가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재무제표 작성 원칙, 재고자산, 유가증권, 유형자산, 사채, 자본, 건설형 공사계약 여기가 중요합니다.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예상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련된 예시에 불과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계산 문제에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문제, 유가증권 말문제, 유형자산 인신요건과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했는데 나중에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 문제에 밑에 보시면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말문제, 사채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가액, 유효 이절법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 성과표도 중요하고요. 자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해석하는 문제, 건설형 공사 계약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을 때 공사수익, 공사원가, 공사이익 계산 문제에 이연법인세 회계 문제, 원가회계 객관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원가회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은 무엇일까요? 원가의 흐름,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103회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 원가의 흐름 계산 문제,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계산 문제, 보조 부문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배분 문제의 말 문제, 또 단계 배분법 계산 문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 문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말 문제, 특히 두 가지 원가 계산의 비교 문제. 최근에 종합 원가 계산 선입 선출법이 아주 매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평균법도 이번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두 가지 다 체크할게요. 밑에 보시면 결합 원가 계산, 연산품 원가 계산 문제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퐁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때가 됐고요. 표준원가 계산 말 문제가 처음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101회, 102회에 계속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말 문제가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출제 예상 문제, 과거 기출문제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밑에 자료 보고 단기 총재정원가 계산 문제,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단계 배분법 계산 문제, 재조건접비 배부 차이, 과대 배부 되었을 때 실제 재조건접비 발생액 구하는 계산 문제, 재조건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 총원가 비례법 또는 원가 요소별 비례법, 매출원가 조정법에 의해서 기말 저공품 가액을 구하는 계산 문제. 밑에 보시면 7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말문제, 비교 문제.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에 따른 기말 저공품 원가 구하는 계산 문제. 순실현 가치법에 따라서 결합원가를 배부했을 때 특정 제품의 배부대 결합원가 계산 문제.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말문제. 세법과 관련된 객관식 이론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은 과세표준이었습니다. 이번 회차 출제 예상 문제는 간주공급 또는 간주공급을 제외한 과세 대상 거래, 면세 품목인 것은 아닌 것은 수정, 세금 계산서, 공급시기, 과세표준 계산 문제, 매입세 공제액과 불공제액, 가산세. 다시 한번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간주 공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면세 제도 관련된 말문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공급 시기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과세 표준 중에 대손세 공제 관련된 문제,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이고 매입세 불공제액은 얼마인가, 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몇 개이고 불공제인 경우는 몇 개인가, 가산세 문제. 세법 두 번째 소득세법. 일단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테마는 근로소득입니다. 이번 출제 예상 문제는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 산입과 불산입, 필요원비 산입과 불산입, 부동산 임대업인데 주택 임대소득 관련된 사업소득 문제. 근로소득 최근에 안 나왔어요. 나올 때가 됐죠. 출제 가격 보시면 근로소득 여기 중요하고요. 기타소득, 공동사업,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과거 기출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고 총 수익금액 계산 문제에 근로소득 중에 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 구분하는 문제. 기타소득은 필요용비가 일정 비율만큼 인정되죠. 필요용비가 일정 비율만큼 인정되는 항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공동사업 관련된 말문제,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공제 관련된 문제, 법인세법 객관식 이론시험 문제를 볼게요. 최신 25회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 접대비였습니다. 접대비. 이번 회차 출제 예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세무 수종과 소득 처분이죠. 입금 및 입금 불산입, 입금 항목과 입금 불산입 항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객관식 문제. 밑에 보시면 기부금 문제, 인건비, 손익 기속 시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최저한세.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의 조정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각각 몇 개인가? 해당 서식에 반영되는 세무조정사항 구하는 문제에 입금 산입 항목, 입금 부산입 항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말 문제, 기부금, 접대비 비교 문제, 인건비 관련된 문제, 상여금과 퇴직금 한도 초과액 관련된 문제에 자산 판매 손익의 기소 시기, 부당행위 계산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닌 것은 제조한세 관련된 말 문제에 실무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최신 25회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은 바로 자본이죠. 자본이 가장 중요해요. 자본. 이번 회차 출제 예상 문제에 제조원가와 판관비 개정 과목 있죠. 제조원가는 전표 입력할 때 500번대, 판관비는 전표 입력할 때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외화거래, 외화채권을 회수하거나 외화채무를 상환했을 때 환율 변동분에 따라서 생긴 손익 있죠. 외환차익, 외환차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뗀 금액 예수금, 유용자산, 퇴직연금, 사채, 자본. 자본이 가장 중요해요. 자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지난 회차에 신주 발행, 여기 있는 뭐 출자 전환 포함해서 지난 회차에 신주 발행과 배당 관련되어서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번 회차는 자기 주식 회계 처리, 감자 관련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중요한 건 개정 과목, 외화거래, 원천징수, 유형자산, 퇴직연금, 사채, 자본, 유가증권도 중요해요. 과거 기출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험료 관련된 문제에 외화거래, 원천징수, 예수금, 유형자산, 뭐 소실되었을 때 회계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단기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사채 발행,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 또는 사채 조기 상환 관련된 회계처리, 자기주식, 감자 관련된 회계처리.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우선 상기하는 거죠. 감자 차익과 감자 사손도 서로 상기하는 거 중요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은 오사불공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10일 과세, 50일 과세 여기도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회차 출제 예상 문제는 10일 과세, 10일 과세가 최근에 안 나왔죠. 14건별, 간주 공급 관련된 문제, 16 수출, 해외 직수출, 50일 과세, 54 불공, 55 수입이 출제 예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50일 과세와 54 불공이었어요. 출제에서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재화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때 10일 과세, 14건별 판매 장려금을 이렇게 물품으로 지급했을 때 사업상 증여 관련된 회계 처리, 직수출, 16수출, 공장 직원의 야근 식사비를 제공받고 세금 계산서 수취했을 때 50일 과세인데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54불공. 접대
토지의 자본적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면세사업 관련, 사업 무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에 따른 매입 55 수입이죠. 부가치세 신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출제됐던 문제 유형은 쭉 보시면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예정 신고 기간 때 안부라는 거, 확정 신고 기간 때 정산, 납부 환급세 재계산,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들 관련된 문제 중요하고요. 이번 회차 출제 예상 문제는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면서 가산세 계산하는 거, 수정 신고,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거 102회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중요합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최근에 안 나왔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두 개 묶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수정 신고 관련된 내용,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 수정 신고했을 때 가산세 감면 규정 중요하고요. 전자 마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결산 문제 먼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은 쭉 보시면 자동 결산 중에 기말 지고자산 입력해서 매출원가 산정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죠. 이번 회차 출제 예상 문제 소모품의 정리, 기말 현재 사용한 건 소모품비 단기 비용 처리하고 미사용분은 소모품 자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급비용, 현금과 부족 정리하는 거, 외화 자산, 부채 평가하는 거, 외화 환산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 관련된 분계, 유동성 대체. 부가치세 계정이 뭐가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정리하는 분계, 유형 자산,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여기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소모품 정리하는 거, 선급 비용, 특히 뭐 보험료 같은 계정 과목에 관련된 회계 처리, 현금과 부족 정리하는 거,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이익 관련된 분계, 장기 차입금 유동성 대체하는 거,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부가치세 계정 정리하는 분계,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법인세 비용,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해당 칸에 입력하는 거, 원천징수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은 급여 자료 입력 메뉴가 됩니다. 이번에 또 나올 수 있고요.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특히 4번 문제는 퐁당퐁당이에요. 보시면 퐁당퐁당. 지난 회차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차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 관련된 실무 문제는 문제 유형이 몇 개 안 돼요. 이거는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타 소득 관리에서 기타 소득, 사업 소득 관리 둘 중에 하나가 2점 배점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사원 등록하는 거, 사원 등록 메뉴, 부양가족 등록 탭을 작성하는 거, 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여러 가지 탭들을 입력하는 문제,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 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하는 거, 원천징수 이행 상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하는 거.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법인세법 일단 최신 25회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법인세 실무 서식은 뭘까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밑에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 출제 예상 문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두 개 같이 묻는 문제. 1번과 2번을 한 문제로 낼 수가 있죠. 거의 퐁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수 있고 감가상각비 조정 문제 나올 때가 됐죠. 중요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조정 대비하시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서 이것도 최근에 너무 안 나왔어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계표 및 명세서, 가산세 계산서 이렇게 출제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딱 2배수만큼 뽑았어요.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출제 예상 문제 반드시 검토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준비 잘 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